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단골 약국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단골 약국은 왜 만들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약국 하면 아시는 분은 제일 먼저 단골 약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단골 약국이란 의료기관은 질병에 따라 복수를 이용하더라도 약국은 한 곳을 단골로 정해 이용하자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일본에서 단골 약국은 가까리 집게 약국이라고 합니다. 가까리 집게란 단어는 원래 특정 의사의 진료를 받음, 주치의, 언제나 특정 의사나 병원을 찾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도 특정 약국을 이용하는 것을 가까리 집게를 붙여 단골 약국이라고 합니다. 가까리 집게 약국은 처방전 조제와 일반 약을 판매하며 약력을 통해 약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할 수 있는 약국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단골 약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초입니다. 임의분업 형태인 일본의 병의원이 이때부터 조금씩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62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인 고령사에 접어드는 시기가 1994년이어서 노인들의 약물 과잉 복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가 1년에 몇 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하는데 그때마다 방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약봉투를 보고 과연 이 약을 다 같이 먹어도 되는가라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약봉지에 약들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올라와서 신문사 옆에 있는 약국에 가지고 가 함께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약사는 그 약들은 상당수가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어 있고 어떤 약들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기자는 그 약을 들고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중복투약과 상호작용,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게 되고 이 이야기를 신문의 시리즈로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사회 문제가 정치 기사만 올라갈 수 있는 신문의 일변 톡 기사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시한 노인의 특성이 바로 다병형, 다재복용형, 다재축적형이라는 용어입니다. 즉 노인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많은 약제를 복용하게 되며 의장, 신장, 간장 등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약물이 인체에 축적되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골 약국을 이용하고 약력과제를 통해 중복투약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골 약국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력과제를 통해 중복투약을 막고 상호작용, 부작용을 예방하여 환자가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약력관리는 바로 약의 사용에 대한 히스토리, 즉 약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력관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단골 약국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하여 조제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 후 직접 조제를 해줬었고 약국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환자의 말만 듣고 바로 조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땐 두 번 발걸음할 필요가 없었으니 편했고 돈도 한 곳에서만 내니 훨씬 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약분업을 한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복투약, 상호작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단골 약국의 약력관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골 약국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약국을 단골 약국으로 정하도록 했는지, 단골 약국의 핵심인 약력관리는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런 단골 약국이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세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우선 어떤 약국을 단골 약국으로 정하도록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약자사회가 권장하는
단골 약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 처방전에 따라 정확히 조제한다. 2. 양력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복약 제도를 철저히 한다. 4. 양력에 의한 중복 투약,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대응한다. 5. 환자의 복약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6.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환자는 병의원의 진찰을 받도록 권유한다. 7.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안심감을 제공한다. 8. 투약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설명을 잘한다. 9. 야간 휴일 대응 태세를 명확히 하고 지역 의료를 적극 지원한다. 10. 약국의 품위를 지키는 내의학과 대기석을 확보한다. 11. 의약품 정보, 환자의 질문 등을 알기 쉽고 신뢰할 수 있게 설명한다. 12.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관리기기 등을 확보하여 판매한다. 일본 약제사회는 단골 약국의 기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 약국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이들 약국을 단골 약국으로 정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기준 약국은 19가지 실천 항목이 있으며 여기에 통과한 약국은 환자의 눈에 빨리 띄고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준 약국이란 노란색 간판과 네온사인 등을 약국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시설이나 장비가 아니라 이념과 의식이었습니다. 일본 약제사회는 국민들을 상대로 단골 약국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3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약제사회나 약학 관련 학술대회에서는 단골 약국을 주제 또는 소재로 하여 발표한 학술 논문이 수천 편이 넘습니다. 일본 약사들이 단골 약국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데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임의불업 형태이므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처방전 발행이 미흡하고 원내에서 직접 조제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환자가 단골 약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에게 먼저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단골 약국은 성공을 하여 일본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로 자리매김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골 약국이 양력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한 초회 방문 환자 설문조사, 약수첩, 처방전 의문조회, 투약 후 복용 확인, 의사의 복약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